벡터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이 벡터 모두 R3에 속하죠. R3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즈가 붙어 있는데 지금 1, 3, 5 가로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A는 세로로 1, 3, 5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B는 또 세로로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둘 다 R의 3 곱하기 1짜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해도 그 결과는 똑같이 3바이 1짜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한다면 같은 곳에 있는 것끼리 1 플러스 2를 하고 3 플러스 3을 하고 그리고 5 플러스 4 해서 결과적으로 3, 6, 9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산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스칼라에서 계산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차원이, 더하는 벡터의 차원이 다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A와 B 더하는 두 개의 벡터 혹은 나중에는 행렬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디멘션이 맞아야 된다. 차원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더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건 차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A 도트 B라고 하면 지금 두 개의 도트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이 각각 성분을 곱해서 더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5 곱하기 4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9 더하기 20이다. 31이 나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더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더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죠? 이렇게 A를 하고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였어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A와 B 사이의 각도였어요. 이거를 세타로 정의한다고 했었어요. 아까 계산했을 때 31 나왔다고 했잖아요. 직접 계산을 다시 이 방법대로 했을 때 3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A의 크기는 어떻게 되었냐? 스퀘어 루트의 1제곱, 3제곱, 5제곱이다. 크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크기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만약에 A가 2차원짜리 벡터였다면 여기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A2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3차원 버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트에 25, 9, 1이니까 35가 되겠네요. 그리고 B의 크기도 볼게요. B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에 2제곱, 3제곱, 4제곱 하면 16에 9, 25, 29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이의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두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어떤 A 벡터가 있잖아요. B 벡터가 있어요. 요 사이의 각도를 의미해요. 요 사이의 각도. 이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것이 3차원 상에서는 참 꽤 까다로운 일에 속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이 B고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를 두면 그러니까 B-A가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B 플러스 A군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A 빼기 B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 3, 5였고 이쪽이 2, 3, 4였으니까 A 빼기 B를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 0에 1이 되겠군요. 여기서 이 크기가 루트 35고 이 크기가 루트 29였어요. A 빼기 B는 여기는 얼마죠? 101이니까 여기 루트 2네요. 살짝 지금
과장 4개 이쪽이 그려져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세타를 구해야 돼요.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봅시다. 다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겠습니다. 루트 35, 루트 29,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루트 2다. 그리고 얘가 세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루트 2다. 그리고 루트 29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이거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루트 29의 제곱이 뭐죠? y제곱이랑 더하면 이게 35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렇게 되니까 루트 35분의 여기는 루트 29 더하기 x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트 29 더하기 x를 하나의 어떤 항으로 둬도 되겠죠? 네, 그래야 코사인 x,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위로 가볼게요. 잠시만 이거를 지우고 네, 이게 a였고 이게 b였다. 기록만 해줍시다. 그러면 이거니까 x 더하기 루트 29는 더하기 제곱 더하기 y제곱이 35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여기 2죠. 이런 조건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y제곱을 x제곱 2-x제곱을 하면 이게 3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 볼게요. 2루트 29의 x 더하기 29 더하기 2는 35다. 그러면 여기 31이죠. 4니까 얘가 4하고 되고 그러면 루트 29x가 2가 되네요. 그래서 x는 2 나누기 루트 29가 된다. 그러면 이 나왔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29 더하기 2 나누기 루트 29 네, 이런 다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루트 35에 아래로 내릴게요. 이거를 29 더하기 2니까 31에 루트 35 루트 29네요. 자,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A, B는 뭐라고 했죠?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A의 크기 얼마였죠? A의 크기가 루트 35였고 B의 크기 루트 29였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31에 여기 있잖아. 35 루트 29 하면 여기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31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두 사이의 각도다 해서 우리가 삼각형 기하학을 사용해가지고 세타를 구해서 이렇게 구했지만 이렇게 컴포넌트들의 값을 다 알고 있다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 각각 컴포넌트를 곱해서 더하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렬과 벡터 사이의 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금 간단한 행렬과 곱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곱한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이건 뭐냐면 x랑 y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과 1에 대한
x 더하기 4와 2에 대한 y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네. 보면은 지금 3과 1 그리고 4와 2에 대한 어떤 x배, y배 한 거의 결과를 우리가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렬은 이런 컬럼 벡터, 각각 컬럼 벡터의 조합으로 어떤 다른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벡터 있잖아요. 만들어진 벡터. 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벡터 역시 뭐다? 이 스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by 1이라는 것을 u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4, 2 벡터를 우리가 v라는 벡터로 정의를 해볼게요. 좌표 공간이 제가 여기는 따로 마련해 놓진 않았는데 x축, y축이라 하긴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좌표축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u를 3,1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 여기가 u가 돼요. 이게 u가 됩니다. 그리고 4,2네요. 4,2 그러면 이렇게 이게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u, 위에 있는 게 b가 돼요. 이 화살표 두 개로 x, y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u 방향으로 어떤 x 배만큼 하고 y 방향으로 y 배만큼, 이 방향, b 방향으로 y 배만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x 배, y 배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뭐 x가 2, y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u를 2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y도 2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얼마가 되죠? u를 2배 했으니까 여기는 6,2가 되네요. 그리고 b를 2배 하면 4,1을 2배 하니까 8,4가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1x 더하기 42의 y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얘를 2배 하고 얘를 2배 하고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4에 2를 집어넣은 거예요. 6이 되죠. 이 14, 6이 어떤 뜻을 말하느냐? 지금 여기 이 벡터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이 벡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14,6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 평면 안에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A 벡터는 1, 2, 3, B 벡터는 3, 6, 9.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A가 1, 2, 3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 B는 3, 6, 9죠. 이렇게 3, 6, 9 해서 각각 다 R 3 곱하기 1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linear combinations, all linear combinations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두 개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부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죠? A의 어떤 상수를 더 곱하고 B의 어떤 또 상수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나오는 0이 아닌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느냐, 이게 궁금증이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0이 될 수 있는 알파와 베타의 조합이 존재하는지요? 그러면 얘는 알파, 2알파, 3알파에다가 어떻게 나오죠? 3베타, 6베타, 9베타, 이게 0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보면은 만약에 알파를 마이너스 3베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0이 되는 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 쌍을 구하면 0이 아닌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와 B는 종속이다, 디펜던트하다, 서로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3차원 공간이에요. 이게 3차원 공간이에요. R3 3차원 공간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2, 3이죠. 지금 B는 뭐죠? 이거 3배한 거죠. B는 사실 3A예요. 그래서 B는 3A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이 좌표 공간에 있는 어떤 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A와 B 아무리 조합해봤자 이 R3 공간 안에서 이 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형태의 선이 된다, 공간이 된다, 혹은 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종속인 경우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A와 B가 100 그리고 023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 둘이가 종속관계인지 독립관계인지 알파 A 플러스 베타 B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고 00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각 2베타, 3베타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이거 절대로 0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linearly independent예요. 그쵸? linearly independent 하고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3차원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x, y, 그리고 z라고 하겠습니다. A는 x 공간을 스팬해요. x 공간. 여기서 A는 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A 위에서 움직이고 B 같은 경우에는 0, 2,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y, 이 zy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B예요. 그런데 이 z 안에서 특정 조건 안에서 움직이죠. 2, 3 이런 식으로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의 형태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형태가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스를 하면 A 벡터로는 이 x 방향을 움직여요. 그리고 B 벡터로는 zy 평면 안에 위에 있는 특정한 섬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간을 형성할 수 있냐? 이런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공간을 보이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공간 안 위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y, z로 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선이 면으로 쭉 나오는 형태예요. 바깥쪽, 화면 밖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비스듬한 면의 형태로 위로 확장도 되겠죠. 아래로도. 면의 형태로 R3를 스팬할 수 있다. 두 개니까 당연히 R2 공간 면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R3 공간 안에서 면의 형태로 스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Geometrical Meaning 보는 문제에서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3개가 있는 경우에 linear independent한 쌍이 있는가? 자, 이걸 찾아봅시다. 이런 알파, 감마, 베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2알파 더하기 2감마 그리고 나머지 없고 2베타 더하기 2감마 그리고 2베타 더하기 3감마네요. 자, 이게 0이 될 수 있나요? 이게 0이 되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감마면 가능해요. 그럼 여기가 0이 돼요. 그치? 그런데 뭐 알파 나머지 다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로 따져야 되는데 두 개로 따질 수 있을까요? 두 개로 따지기에는 벨타랑 감마 사이의 관계가 여기 지금 2베타, 3베타, 2감마, 3감마 곱하 더하는데 다 0이 돼야 돼요. 그럼 감마가 0인 것밖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파가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셋 다 0이 아닌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합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A는 200을 스팬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스팬합니다.
B 같은 경우는 이 XYZ, YZ 평면에 있는 이런 선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와 B를 사용해서는 지금 이런 또 아까와 같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이런 면 형태의 공간만 스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C를 보면은 지금 2, 2, 3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A와 C를 조합을 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C-A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뭐죠? 0, 2, 0에 2에 3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B를 한번 더 빼볼게요. C-A 빼기 B를 하면 뭐죠? 여기서 0, 0, 1이죠. 지금 얘가 Z를 스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C-A 빼기 B를 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평면은 위에 있다가 지루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이 평면을 탈출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평면을 탈출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방향이든 평면 위에서 Z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B-C를 이용하면 R3를 모두 스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표현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확인할 때 우리가 뭐 알파 A, 베타 B, 감마 C 더해서 0이 아닌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A, B, C를 조합해서 각각 R3 공간의 유닛 벡터라 하면 여기 100 그리고 여기 010, 001이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게 A, B, C를 활용해서 행렬을 만들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조건이랑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러면 한번 유닛 벡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닛 벡터 100은 어떻게 만드나요? 100은 이거 그냥 2분의 1A 하면 바로 100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010 한번 만들어 볼게요. 010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여기 C 빼기 A 하면 C 빼기 A 빼기 B 하면 어떻게 됐죠? C 빼기 A 빼기 B 하면 001이 됐죠. 자, 그럼 이제 010만 만들면 돼요. 여기 보시면 B가 022예요. 그러면 B에서 이거 두 번 빼면 되죠. 2에 C-A 빼기 B 하면 뭐죠? 얘가 02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01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2분의 1B로 만들고 이걸 두 번 빼는 게 아니라 빼기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2분의 3B 빼기 C가 되죠. 그러면 200 2에 3에 3에서 2, 3을 빼는 거니까 네, 계산이 맞네요. 그러면 이게 0, 1, 0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100 그리고 010, 001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항상 단위 벡터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3개의 벡터를 조합을 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우선 U 플러스 V 플러스 W를 한번 계산을 하라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 플러스 V 플러스 W는 그냥 다 더할게요. 다 더하면 되죠.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네요. 이거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 마이너스 6 더하기 20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빼기 320 그 다음에 6 빼기 4 1이네요. 마이너스 2에 3에 이거 뭐죠? 1이에요. 마이너스 W네요. 마이너스 W예요.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마이너스 W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이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잖아요. 지금 풀면 2U 더하기 2V 더하기 2W인데 W만 더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W가 되죠.
그래서 사실 뭐 계산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앞에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 UVW가 어떤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3차원 벡터잖아요. 3차원 벡터.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3차원 벡터들로 구성을 하는 어떤 뭐 R3 공간을 다 스팬할 수 있느냐, 혹은 R2만 스팬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1, 2, 3,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1. 이런 걸로 구성한 행렬을 만들었을 때 얘가 랭크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랭크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은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W가 U 플러스 V와 인디펜던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W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왜냐면 U 플러스 W가 마이너스 W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U라는 게 있고 V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U 플러스 B가 어디 있죠? 이렇게 연결한 평행사 변형 위에 이렇게 U 플러스 B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W라며요. 그러면 W는 실제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공간 위에 있는데, 지금 제가 U랑 V랑 W를 뭐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화면 밖으로 나오는 텀이 없잖아요. 그렇죠? U 플러스 B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W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위에 UVW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랭크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종속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평면 위의 존재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U와 V는 서로 독립인가요? 라고. 독립이 아니라면 플레인이 아니라 라인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아무리 000으로 만들려고 해도 곱하기 3에서 더하면 0인데 곱하기 3하면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플레인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두 개의 덧셈이 14의 8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느냐, 혹은 어떤 조합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D에 3, 1이 여기 14와 8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랑 같냐면 1, 2에 3, 1에 CD죠. 이게 지금 14, 8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 CD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D는 1, 2에 3, 1에 역행렬에 14와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역행렬 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사실 2x2 역행렬 구하는 거는 뭐 공식이 있긴 해요. 공식이 있는데 우리 그냥 한번 풀어보자고요. 역행렬을 구하자. 1, 2에 3, 1에 역행렬을 구하려면 가우스-주던 소거법을 써볼게요. 여기를 없애야 돼요. 차례차례 없애야 돼요. 보시면 한번 요 위에 3부터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뭐 라지 A라 두고 라지 B라 둘게요. 그러면 우리 A 빼기 3B를 해보자고요. A 빼기 3B를 하면 마이너스 5에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A 빼기 3B를 마이너스 5로 나눠볼게요. 1,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5분의 3이 되죠. 그럼 1, 0이 나왔어요. 0, 1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얘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에서 B에서 2C를 빼보면 되겠죠. B에서 2C를 빼보면 그럼 여기 0, 1이 나오고, B에서 2C를 빼면
여기는 5분의 2 그리고 b에서 이 c를 뺀다.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이 행렬의 인버스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5분의 1에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된다. 알 수 있죠? 잘 맞게 구했네요. 네, 1, 0에 3, 2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말이 됐나요? 한번 보자. 3b, 5c, 1,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다. 3분의 5고 a 마이너스 3b를 마이너스 5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볼게요. 1,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x2 행렬, 역행렬을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쓰냐면 어떤 A, B, C, D의 역행렬은 뭐냐면 AD-BC의 DA-BC다. 이런 공식이 존재를 해요. 사실 2x2 행렬에서는 자주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죠? AD-BC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증명을 해봤다라는 형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마이너스 5분의 1의 저 긴 식을 우리가 역행렬로 볼 수 있고 그러면 C와 D의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0.2, 0.6, 0.4, 마이너스 0.2 요거에 14, 8 한 개 된다. 네, 이거를 계산하면 C와 D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산수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푸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거와 똑같은데 이걸 행렬로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역행렬 구하는 방법 혹은 행렬의 이런 표현이 결국에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W라는 벡터가 하나 있고 V라는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0.5V 더하기 0.5W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여기 0.5V가 여기 0.5V가 각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평행사 변형을 평행이도를 해볼게요. 평행이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지점 여기 지금 제가 색칠한 지점이 2분의 1 V 플러스 2분의 1 W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U랑 V를 한번 이어볼게요. 이어보면 여기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U 플러스 V를 하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U 플러스 여기가 그냥 EU죠. EU는 V 플러스 W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EU가 되고 그러면 U는 절반 지점인 이 지점에서 이 U라는 지점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V와 W를 좀 다르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랑 W는 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0.75V 더하기 0.25W를 구해라. 그러면 0.75V 기하학적인 의미만 보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0.75V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0.25W는 어디죠? 여기 있네요. 하면 뭔가 여기도 이 선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걸 한번 봐보자고요. 실제로 여기 선 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V에서 W로 가는 이 직선을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이 직선은 총 길이는 여기가 V고 W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W-V라는 어떤 벡터가 됩니다. 벡터 자체의 표기는 W-V예요. 근데 보시면 V에서 W-V를 다 가버리면 W가 되죠. 종착지가 여기죠.
근데 V에서 안 가요. 0 곱하기 W-V 하면 그대로 V예요. 절반만 가볼게요. V 더하기 2분의 1에 W-V 하면 어떻게 되나요? W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1 V. 그러니까 여기 U 지점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게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 출발 지점을 0이라 할게요. 끝 지점을 1이라 할게요. 그럼 우리가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W와 V의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 V 더하기 베타 W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더해지는 값, 종료값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인지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 더하기 어떤 알파 베타의 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어떤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여기서 가는 얼마나 가냐 K만큼 간다고 해볼게요. K의 W-V 이게 0.75V 0.25W가 나오게 하는 K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K가 0.25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이라는 거죠. 0.75V 더 0.25V는 여기 이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이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1이기 때문에 있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은 V 더하기 어떤 K의 W-V고 K가 0에서 1 사이잖아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KW 더하기 1-K의 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raw a line of the combinations of C, V 더하기 W, CD가 1이다. 아까 제가 한 거랑 똑같죠? 이 선이 된다. 이 선 위에 있으면 이 C 더하기 1이 되면 이 선 위에 존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D가 어떤 K인 뭐 이런 라인을 그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D가 1.5인 그런 라인을 그려라 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1.5배 연장해서 0.5배 더 연장해서 이 라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2다 라고 하면 이거 거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라인이다. 이렇게 점점 직선을 넓혀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벡터 공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 제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직선 구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가 일단 V만큼 가요. 그리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방향은 W-V죠. 여기에 어떤 K만큼 곱한다. 근데 이제 0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근데 직선을 만들고 싶으니까 0에서 0, 1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K는 그냥 실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직선이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이 아니라 반직선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면 K는 0 이상이어야 되죠. 그쵸?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실수의 그 양의 실수 범위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 건데 두 벡터 V와 W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하래요. 2차원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V 같은 경우는 여기 2,1에 V가 주어져 있고 W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W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각도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각도를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
벡터 곱에 대한 접근을 하면 좋은데 v 도트 w는 어떻게 되죠?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합한다. 2, 1 더하기 1, 2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4예요. 내적이 4기 때문에 일단 4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얘는 어떤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죠? V에 W에 코사인 세타다. 세타가 이 사이의 각도다 라고 했잖아요. 얘가 뭐죠? V의 크기, W 크기는 똑같죠? 얼마냐면 이게 루트 5예요. 왜냐면 2제곱 더하기 1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5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5, 루트 5 곱하면 5 코사인 세타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다. 그러면 앵글은 어떻게 되죠? 앵글은 사실은 익스플리시트의 값은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지만 세타는 코사인 역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각도를 구하는 방법, 벡터 곱의 컴빈 두 가지 연산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벡터, 임의의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뭐 R2, R3 상관없이 임의의 두 벡터, 그냥 Rn짜리 벡터라고 합시다. U랑 V가 전부 Rn에 속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걸 증명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UV는 어떻게 나오죠? 사실 U.V는 크기가 아니라 크기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체로 U의 V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의 상한선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변이 성립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혹은 부등식 관련해서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식 관련해서 전개를 하다 증명을 할 때 꽤나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하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식을 증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V 빼기 W, 즉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기 V가 있고 W가 있습니다. V-W는 어디를 뜻하냐면 이렇게 이어주는 방향은 V 쪽을 향해 있는 이게 V-W죠. 그래야 W에서 V-W를 더하면 V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직선,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하래요.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타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 세타가 어딘지도 한번 볼게요. 자, V-W를 한번 자기 자신과 한번 내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결국에는 길이 똑같잖아요. 결국 얘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곱해보자고요. V.V 빼기 V.W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V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덧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컴퓨트가 되고 더하기 W의 제곱이에요. 계속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V 제곱 빼기 자, 이 도트 곱 처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선 W 제곱 앞에로 보내고 그리고 빼기 V 도트 이거 뭐냐면 이게 뭐죠? 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V제곱, W제곱,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텀까지 다 증명이 되네요.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가 뭘 뜻하나요? V와 W 사이의 각도를 뜻했네요. 그래서 이 세타의 의미는 저 사이의 각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0.5로만 이루어진 혹은 부호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럴 때 서로 직교, perpendicular, 직교한다라는 의미는 내적하면 0이 나온다는 거죠. 내적하면 0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느냐? 우리가 어떤 A가 있고 어떤 B가 있다? 그럼 내적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 코사인 제타가 코사인 90도잖아요. 코사인 90도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직교한다는 얘기는 내적이 0이랑 똑같다. A 따지 B는 0이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5 근데 0.5인데 사실 곱하기 2 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로 편하게 생각을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Find four perpendicular unit vectors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들로 조합해서 내적이 0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내적이 0이 되도록 하려면 우선은 1, 4개 적어 놔볼게요. 4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채워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적을 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결과값이 1, 0, 마이너스 1 중에 생기는 거고 그거 4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 0이 4개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2개인 게 있고 마이너스 1이 2개인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 마이너스 1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운다.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네. 근데 0인 경우가 없네요. 그냥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존재하네요.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적의 값이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래도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2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부호를 다르게 해야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내적이 0이 나옵니다. 다음 걸 해야 되는데 다음 거는 이제 2개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2개가 부호가 달라야 돼요. 2개가 부호가 달라야 되고 부호가 다른 거를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1로 한번 더 볼게요. 플러스 1로 두면 내적값이 다 1이고 여기도 플러스 1로 두면 지금 여기서 다 다르고기 때문에 내적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일단은 날아가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1에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1에 마이너스 1이 0 되고 그러면 다 맞네요.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일단은 전부 마이너스 1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여기서 부호가 같은 거 다른 거를 좀 조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이 정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가 다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안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고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면 밑에 역시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네,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0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네,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찾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유닛 벡터를 다 찾는 조합을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고 사실 이거는 독립에 대한 어떤 내적에 대한 내적이 0이 되어야 퍼펜디큘러 하다라는 것에 대한 연습 문제로서 존재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감각적인 영역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적이 0이 되는 이런 조합을 찾는다라는 그런 문제, 연습 문제로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있대요. 크기가 5이고 크기가 3이래요. V랑 W가. 그래서 이때 어떤 V-W의 크기 중에서 가장 가능한 작은 것과 큰 값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V-W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V라는 게 존재하고 W라는 게 존재해요. V-W가 뭐냐? 지금 화살표 그렸을 때 이게 V-W잖아요. 그쵸? 뭘 뜻하냐? 이 두 점, V와 W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해요. 거리. 근데 V랑 W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한번 해볼 거냐면 크기가 5인 어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크기가 3인 원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V는 크기가 5인 이런 안으로 갈 거고 W는 여기를 또 갈 거예요. 그러면 V-W는 이게 V-W가 되겠죠? 이 크기, 가장 크게와 가장 작게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크게와 가장 작게 어떻게 되냐면 V를 고정시키고 우리가 W만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W만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그러면 W가 어디일 때 이 차이가 가장 커질까요? 여기로 오면 되죠. 반대편으로. 그러면 5 더하기 3에서 8이 나올 거고 반대로 W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길이가 2가 되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거는 2가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이 값 자체를 계산하자는 의미가 아니죠. 그쵸?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자는 문제예요. 기하학적으로 V랑 W가 있고 이 사이의 각도만 바뀌니까 마치 시계바늘처럼 우리가 한번 V를 고정해두고 W의 방향만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럴 때 가장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를 쉽게 기하학적인 의미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의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하래요. 근데 내적은 그냥 한번 볼게요. V의 W의 코사인 제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이에요. 그렇죠? 고정이에요. 코사인 세타 값 구하면 되죠. 그러면 smallest and largest니까 이거 15의 코사인 세타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로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찾으래 라고 해가지고 V-W 이거 제곱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제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V-W의 도제곱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V 제곱 W 제곱 마이너스 2의 V에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세타 나오고 그러면 25 구해 25죠? 9죠? 25 구하면 34 빼기 30 코사인 세타니까 되게 기네요. 34 빼기 30 코사인 세타가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루트 34 이 30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면 루트 64니까 8이 되고 마이너스 1이면 루트 4이니까 2가 된다. 이거 물론 답이 맞지만 우리가 그냥 더하면 8 빼면 2 바로 원에 더하기 빼기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따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행렬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금 Q가 하나씩 존재해요. 지금 예제가 3개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 Q가 존재하는데 이 A 행렬이 2개, 열 벡터들이 2개만 인디펜던트하게 놔둬라. 그러니까 하나는 종속관계를 둬라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예시부터 볼 건데 Q가 없는 이 두 개 벡터가 인디펜던트 한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지금 2개는 인디펜던트 합니다. 왜냐면 이 전체 문제적으로 다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여기도 나중에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 빼기 3B를 하면 105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0의 0이랑 당연히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이 Q를 정의함으로써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랑 종속관계를 만들자고요. 근데 여기 지금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립이거든요. 왜 무조건 독립이냐? 0이 아닌 수를 곱해서 0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종속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A를 해볼게요. 2A는 2A 여기 2개 자체도 종속관계가 안 나와요. 즉 우리가 이 2개를 조합해서 종속관계를 여기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일단은 여기 2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2에 6에 10이네요. 2배는 2, 6, 10입니다. 그리고 여기 2, 9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A이고 더하기 3B까지 해볼게요. 3B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3B까지 하면 여기 3 이거니까 그러면 2, 9에 10이 나옵니다. 네, 이 값을 Q를 10으로써 두면 우리가 하나가 랭크가 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개 게임이 인디펜던트니까 디펜던트한 텀 하나 만들자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이 2개가 독립인가? 2배를 해볼게요. 2배를 하면 A를 2배를 하면 2, 4, 6이고 4, 5, 6과 2, 4, 6 지금 같은 Z값을 가지는데 XY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게임이 독립이에요.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C벡터를 A와 B의 어떤 리니어 조합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A와 B의 리니어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7과 8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A를 하고 곱하기 알파를 하고 베타를 해서 7과 8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4B가 7이고 2알파 플러스 5베타가 8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베타가 8 빼기 14 마이너스 6 베타가 2네요. 알파는 얼마죠? 베타가 2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에 2를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7에 8에 이거 어떻게 되죠?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Q는 9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20, 120. 지금 여기 이미 여기 독립이에요. 이미 여기 디펜던트예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인 관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독립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보시면 2사면 여기 240이랑 독립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는 0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주면 인디펜던트하게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펜던트라는 것을 볼 때는 각각이 종속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리니어 컴비네이션 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독립관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각각이 독립이 아니라고 해서 독립이 아닌 게 아니라 각각을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독립이 나오게 나머지 벡터들을 구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야 그러면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어떤 행렬들, 벡터들의 커버 스페이스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